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MNC 솔루션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난 주말에 스타마켓 시장에서 큰 변동이 좀 있었죠. 자, 물론 이제 계약건 테마도 뜨기도 했지만, 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트럼프 건과 관련해서 또 하나 발생한 게 좀 있어요. 이란 전쟁 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액티브 관련주, 액티브 ETF가 아니라 요즘 액티브 ETF 엄청나게 핫합니다. 그죠? 5개가 새로운 주간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ETF, 액티브 ETF 편입될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요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MNC 솔루션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상단에 구독자 무료 혜택 요것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가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MNC 솔루션을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쟁권이나 다른 그 수급이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따라서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텔방에서 실시간 정보와 사인과 자료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MNC 솔루션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끝까지. 네, 그게 중요합니다. 문자 꼭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MNC 솔루션이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또 큰 폭으로 변화가 나왔죠. 그 전날도 이제 크게 변화가 나왔었고, 그죠? 그러니까 시원찮았던 KRX 시장에서의 패턴과는 다르게 애프터마켓에서 크게 올리는 패턴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둔화가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공급 계약건에 대한 재료가 이제 뜬 거죠. 네, 이게 이제 원인이 돼서 그때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걸 잘 보시면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182억이죠. 182억입니다. 예, 최근 매출액 대비할 때 6% 폭이에요. 뭐 작은 건 아닙니다. 작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MNC 솔루션의 지금 현재 그 어떤 가치에 대비해서 이런 건 정도의 매출이 주가를 계속 크게 끌어당길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의 그런 정도 규모의 매출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방산 테마로 이미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랐다가 다시 둔화가 된 건데 이때 오를 때 들어온 매수세가 한 2만 주 정도의 매수입니다. 그죠? 2만 주 거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하루 토탈 62만 8천 주가 거래가 됐는데 그 중에 이 2만 주라면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다 보니까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이런 패턴으로 마무리가 돼서 좀 아쉽네요. 어쨌거나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전에 우선 협상자 선정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73% 지분을 한 1조 정도에 매각을 한다는 거는 결국 전체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1조 4천억 정도로 이제 시총을 평가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시세까지 감안해서요. 그죠? 근데 사실 1조 4천억대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지난 목요일 금요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예. 결국 이제 좀 얻어 맞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물론 한국 투자 파트너스에서 길게 볼 때 이제 나중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수를 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우리가 길게 볼 때의 맥락이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중간에 어떤 구덩이가 있다면은 그런 구덩이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매각이 되었었던 그 상황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MNC 솔루션이 이번에 쭉 그 우선 협상자 선정권 때문에 쭉 위로 올라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이런 정도의 또 큰 흔들림이 발생해서 어, 결국 종가보다 위쪽에 이런 그 단기 매물이 쌓인 것은 다시 위쪽으로 당장 올라가는 데는 저항이 된단 말이죠. 조금은 기간을 두고 다시 추스리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하나 그 특이한 사항의 재료가 나왔죠. 여러분들이 아마 주말에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 한국에 분함을 요청을 하는 트럼프의 그 보도, 트럼프 건에 대한 보도 이게 나온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자, 전쟁은 지가 일으켜놔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당하게 만들어 놓고 자 이것 때문에 이득을 볼 한국이 군함을 파견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는 않는 거죠. 그죠? 예. 자 이거 잘못하면 이제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자 그렇다면은 여하튼 방산주 입장에서는 어떤 전쟁권이라는 모멘텀이 좀 또다시 부각이 되면서 플러스 요인의 재료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또 변수가 발생해서 MNC 솔루션이 새로 시작하는 주 초반에 또 변동성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지만 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MNC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M&A 재료가 일단 노출이 좀 된 부분이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크게 흔드는 모습이 한 이틀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매물을 좀 소화를 해내야 그래야 다시 위쪽으로 갈 만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감안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매각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주가 수준이 여하튼 매각가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주가 수준이 아주 싸다고 보기는 참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좀 흔드는 파동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쪽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였다가 그랬다가 추스리는 과정을 보고 그 다음 전략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방향성을 갖고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MNC 솔루션과 관련해서 변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장중에 그 재료와 정보와 사인을 드리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리라고 봐요. MNC 솔루션이라고 꼭 문자를 좀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MNC 솔루션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액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